14장 공간음향 8강입니다. 9절 좋은 공간음향 특성입니다. 좋은 음악홀이란 음향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공조소음, 외부 소음이 없어야 하고 에코, 플러트 에코, 음향 초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객석으로 음향 전달이 잘 돼야 합니다. 또한 음량감이 풍부하고 공간감이 좋고 잔향감이 적절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국내 다목적 홀의 음향 문제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입니다. 몇 가지 사례만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청중의 반응입니다. 대사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 또 오페라에서 대사를 알아들을 수 없고 음악은 빈약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 성악에서는 가수가 노래 부르기가 힘들고 청중이 호응하지 않은 것 같다. 앙상블 연주자는 청중과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또 국악에서 연주자는 관중이 멀리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연주자와 관중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음향적으로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무대에서 대사가 잘 전달되지 않고 또 소리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노래 부르기가 힘들고 청중의 반응이 없다. 악기 간의 모니터링이 어렵다. 음량이 빈약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홀의 음향 특성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로세니움 형태의 홀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룸 형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10절 공간음향 설계 보겠습니다. 공간음향 설계는 잔향을 설계하고 다음에 형상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흡음자, 반사절을 어디에 배치할 건지를 설계를 합니다. 좋은 반사음과 나쁜 반사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반사음이란 옆방향 초기 반사음, 확산 잔향음, 또 균일한 반사음 분포가 있습니다. 나쁜 반사음으로서는 에코, 플러트 에코, 정제파가 있습니다. 실내 음향 설계란 실내를 흡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울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내 반사음은 음악 청취에 좋은 반사음과 유해한 반사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흡음재는 저음, 중음, 고음을 다 똑같이 흡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흡음재는 중고음만 흡음하고 저음은 흡음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내를 흡음 처리하면 울림의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고 결국은 좋은 반사음만 흡음하고 나쁜 반사음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음향 설계 순서입니다. 목적을 설정하고 다음에 찬양시간 설계, 형상 설계, 음향 장애 검토, 반사제, 흡음제 배치 설계, 무대 설계, 시공이 완료되면 시연회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고 마지막에는 음향 측정으로 평가를 합니다. 먼저 찬양시간 설계 보겠습니다. 공간의 사용 목적, 즉 콘서트 전용 홀인지 다목적 홀인지 오페라 하우스인지 등 목적을 정확히 결정하고 그 사용 목적과 공간의 최적으로부터 목표로 하는 최적 찬양시간과 주파 특성을 결정합니다. 용도가 다목적인 경우에는 찬양시간의 가변도 고려해야 합니다. 찬양시간을 결정할 때 주의할 것은 음향 시스템 설비가 주가 되는 공간인지 종속적인 공간인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 음향 시스템 설비가 주가 되는 공간이라면 권고치보다 찬양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문제가 적습니다. 찬양이 많이 필요한 공간은 또 최적이 크게 설계해야 됩니다. 찬양이 많이 필요 없는 공간은 최적을 작게 설계합니다. 공간이 필요 이상으로 크면 음량이 작아서 좋은 공간 음량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음악 연주홀은 최적 찬양 시간이 길므로 최적이 커야 하고 영화관은 음향 시스템으로 음을 재생하는 것이 주요 용도이므로 찬양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최적이 작아야 합니다. 콘서트 홀의 경우에는 청중 1인당 최적이 8에서 10 입방메타, 다목적 홀은 5에서 7 입방메타, 영화관은 4 입방메타 이하가 바람직합니다. 다음에 목표로 하는 찬양 시간과 공간의 최적이 결정되면 필요한 흡음력을 구합니다. 청중에 의한 흡음력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에서는
만석인 경우와 공석인 경우를 계산하고 그 차이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흡음력에 가까운 특성의 의자를 사용합니다. 다음에 형상 설계 측면 보겠습니다. 볼록면은 음을 이렇게 확산을 시키지만 오목면은 음향 초점을 만듭니다. 따라서 실내는 오목면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천장의 반사음이 전자석에 고루 분포가 되도록 천장의 기울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홀은 천장의 반사음 기울기가 적절해서 무대에서 객석 뒤까지 반사음이 고루 분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천장의 기울기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높아지면 앞부분에는 반사음이 전혀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의 천장도 객석의 반사음에 전혀 기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앞부분에는 전혀 반사음이 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평면 형상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직방체형은 측벽에서 얻어지는 반사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형 형태는 옆방향에서 오는 반사음이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폭이 너무 넓어서 측벽으로부터 반사음이 거의 얻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직방체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만약 이런 오목면을 사용한다면 음향 초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뒷벽을 볼록면으로 조합해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볼록면을 조합해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반사 흡음 처리의 원칙을 보면은 음원 쪽은 반사 처리하고 또 객석에 고루 반사되도록 기울기를 설정합니다. 또 후벽은 흡음 처리해서 에코를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에 흡음재 반사재 배치 방식 보겠습니다. 흡음재와 반사재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분산시켜 배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경우 평균 흡음률은 같지만은 다른 음장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집중 배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분산 배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음장 특성을 얻는 방법입니다. 또 평평한 면에 음이 입사되면 정반사되지만은 불규칙한 면에 음이 입사되면은 여러 방향으로 음이 분산되어 확산됩니다. 이렇게 측벽이 평평한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에코가 발생될 수 있고 확산음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벽이 확산 변면으로 설계되어 있으면 확산 음장이 얻어집니다. 그러나 확산판 사이즈가 작으면 확산 효과가 없습니다. 확산판 사이즈가 이렇게 작으면 확산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확산판의 크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피라미드형이나 원통형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이 A의 길이에 따라서 확산되는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이 길이는 확산시키고자 하는 주파수의 파장과 같은 길이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확산판을 100Hz 이상의 음을 확산시키려면 이 A의 길이는 100Hz의 파장이 3.4m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3.4m로 하면은 100Hz 이상의 음이 확산이 되고 100Hz 이하는 확산되지 않습니다. 측벽의 반사 부분은 음을 확산시키기 위한 확산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확산판의 크기가 작으면 고음만 확산되고 저음은 확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큰 확산판과 작은 확산판이 있습니다. 큰 것은 저음을 확산시키고 작은 것은 중고음을 확산시키는 사례입니다. 또 홀은 발코니가 없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객석을 늘리기 위해서는 발코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발코니가 있으면 발코니 앞부분과 발코니 아랫부분에 다른 음장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발코니 아래는 음향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발코니 아래에서도 천장의 3분의 1 정도는 보이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에는 발코니가 굉장히 높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가 너무 낮아서 발코니 아래 음장과 앞부분의 음장은 전혀 다른 음장 상태가 됩니다. 다음에 원룸과 커플드 룸을 보겠습니다. 원룸은 이와 같이 콘서트 전용홀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대와 객석이 같은 음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시니엄 스타일, 이런 스타일은 무대와 객석의 음향 상태가 다르고 무대에서 발생된 음이 객석으로 100%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원룸은 무대와 객석이 동일한 음장이지만 커플드 룸은 두 공간의 음장이 다릅니다. 커플드 룸은 무대와 객석이 다른 감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대에서의 음압 레벨 감쇄고 이것은 객석에서의 음압 레벨 감쇄입니다. 따라서 음장이 하나의 공간으로서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원룸 형태는 반사음 레벨 감쇄가 이렇게 직선적이 되지만은 커플드 룸에서는 기울기가 여러 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산 음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시니엄 홀은 무대와 객석의 음향 상태가 다르고 무대에서의 음이 객석으로 100% 전달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 객석의 공간과 무대의 공간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무대에서 발생된 음이 객석으로 100% 전달되지 않고 가사 전달도 잘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또 무대에서 객석 음이 전달되지 않은 이 프로시니엄 극장에서는 무대 반사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무대 반사판은 무대와 객석을 동일한 음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무대 반사판과 객석 천장 연결이 중요합니다. 연결이 연속적으로 돼야 하나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천장의 기울기와 무대가 불연속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무대에서의 음이 객석으로 100% 전달되지 않고 제일 앞부분에서 설명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또 프로시니엄 홀에서도 무대와 객석의 연결을 잘 하면은 측벽과 천장의 기울기가 일정해서 하나의 공간, 원룸의 형태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찬양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대에서 객석으로 음이 잘 전달되는 것과 홀의 음량이 큰 것이 중요한 음향 조건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느낌이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